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이후 일부 기업가들이 발빠르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미국 헤지 펀드 퍼신 스퀘어 매니지먼트의 빌 에크먼 창립자, 월가의 유명한 비관론자 피터 쉬프 등입니다.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미국 의회 상하원마저 독식할 경우 주식, 비트코인, 미국 달러화가 상승하고 채권 시장 약세가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와 고용 지표 동향을 분석했을 때 오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됐다는 평가를 투자은행들이 내고 있습니다. 2월 CPI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부분이 컸다는 건데요. 인하라는 처방이 나오기도 전에 노동시장의 균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패드워치상 연준의 9월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은 93%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인 엔저 상황에 일본 재무성이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섰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칼럼을 통해 BOJ 내부에서도 개인 소비가 부진한 것은 고물가 때문이므로 그 원인인 엔저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까지 단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중개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2.5%로 유지하고 MLF를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개대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오는 22일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PPI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5월의 근원 PPI가 월간 상승률보다 둔화한 수치가 또 발표가 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볼 거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도 있고요. 그리고 6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도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1%보다도 낮은 것이며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인 5% 안팎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소매 판매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6월의 소매 판매는 2% 증가하며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로존의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며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0.9%를 웃돌았지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는 이어졌습니다. 뉴욕주의 일반적인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경기의 상승과 하락의 기준선인 0보다 낮은 마이너스 6.6을 기록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경제클럽 주최 행사에 참석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공동 창립자와 대담을 갖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자
투자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제가 바로 오늘은 좀 질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경제지표 일정을 짚어드렸는데 네. 오늘 관련해서 또 플랜을 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바로 좀 짚어주시죠. 네, 한 주간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죠. 일단 그 PDP 보면서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지표가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있는지 이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경제 일정 그리고 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일단 또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달간 지표가 있죠. 한 달간 일단 지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는 어떤 지표가 있죠? 매달 첫 번째 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 지표가 있어요. 노동 지표.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비농 실업률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노동 지표가 있고 두 번째 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주에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됐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겠죠. 세 번째 주, 자, 이번이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는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 이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중국 GDP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중국 GDP가 낮게 나왔으니까 뭡니까? 항생 오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자, 두 번째 21시 30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자,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어디에 있죠? 예,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의 제조업 지수, 제조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지수다. 제조업이요. 제조업이 모든 상품의 근간입니다. 자, 그러면 뉴욕도 발표를 했으니 어디도 발표를 해야 됩니까? 필라델피아도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목요일 날 일단은 발표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해서 목요일 날 터줏대감이죠. 뭐가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지표가 목요일 날 있을 때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까지 일단 합쳐지면 이게 센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화요일 이제 1시입니다.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에 파우르장 연설이 있고요. 화요일 날 또 21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1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 건축 승인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자, 건축은요,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은 경기가 좋을 때 짓나요? 나쁠 때 짓나요? 예, 경기가 좋을 때 짓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승인 건수, 건축을 내가 짓는다라고 어떤 접수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승인하는 게 몇 건이나 될까? 많으면 뭡니까? 승인 건수가 많으면 지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승인 건수가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쭉 이 경제 지표, 3주 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조업 지표 및 주택 지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감안하셔서 이번 주도 활발한 장이 일단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거고 제가 이따가 차트 분석해 드릴 때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좀 많이 흔들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만 보시고 어떻게 캐치를 하시거나 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또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거 아침에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 일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경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 지표와 또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이 여러 개가 공개가 되는데 매일매일 발표되는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혼자서 선택하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견 마스터님이 무료 공개 방송 바로 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위로 긴 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개장 이후 분봉상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시 41분경 2666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10시 47분경 2581선까지 미끄러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55% 정도 상승한 26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요. 지난주 금요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에서 또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지금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이와 관련한 기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사실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CPI나 아니면 PPI가 예상치보다 일단 조금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느냐, 요거 일단은 중점을 둬야 돼요. 네. 자, 일단 PDP 보면서 제가 나스닥을 일단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말씀 좀 꼭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네.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슈셨거든요. 이슈였는데 뭐냐면 자 이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네.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죠. 예.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일단은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가 좀 관점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런 진물도 굉장히 좀 주말에 좀 많이 돌았는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선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좀 나누면 주식하시는 전문가들은 주식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혹시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주식 상승할 거다. 상승할 거다. 오케이. 예. 상승할 거다. 네, 그리고 예.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시면서 오케이. 방산이나 원자력, 예. 네, 바이오 이런 종목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는 방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해선 전문가 입장에서 일단은 좀 보면요. 네. 좋습니다.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좋은 말씀 꺼내셨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의 반복. 이게 사실은 되게 맞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어떤 우리 금융 쪽에서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게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또 경기 사이클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경기 사이클 왜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그 이슈 4가지인가 5가지 말씀하셨을 때 노동시장이 경직이 좀 될 거다, 둔화가 될 거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왜 노동시장이 둔화가 될까, 안 좋아질까? 이것도 뭐예요?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트럼프 얘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더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좋냐면 해선하시는 분들이 왜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때 해선 시장이 저같이 추세를 보는 전문가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추세를 보는 해선 전문가는요 트럼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왜냐? 자, 구 트위터죠. 구 트위터. 현 뭡니까? 현 X.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해선 전문가들은 트위터를 켜놓고 자리를 일단은 봐드렸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트위터에 뭔가 얘기 한마디만 꺼내면 맞아요. 네. 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자, 그런데 해서는요,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뭡니까? 단타 위주고 단기 전략 위주입니다. 왜? 당연하죠. 단기 전략 위주죠. 왜입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의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 전략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뭡니까? 해서는 단타 위주, 단기 전략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는 조건 하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손절이 나더라도 수익으로 빨리 전환 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X죠. 대통령이 되면 X에다가 굉장히 많은, X는 SNS입니다, 여러분. SNS, 소셜미디어. X에다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것이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뭡니까? 시장이 요동칩니다. 시장이 요동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터진다.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저 같은 추세 전문가들한테 뭡니까? 굉장한 득이 됩니다. 네. 왜냐? 그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해서는 뭡니까?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은 뭐가 결정하나요? 거래량이 결정을 합니다. 매수 쪽으로의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매도 쪽으로의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을 결정짓는 굉장히 좋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을 지표. 네. 지표죠. 자, 주요 지표가 있는 날은 거래량이 터지고 네.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 그죠? 네네.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인간 지표입니다. 말 한마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말 한마디에 지표와 같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만약에 반복된다고 하면 현물 시장이 내려가든 현물 시장이 올라가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해선 매매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슈와 더불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으로 오르느냐 내리느냐인데, 이거를 오른다 내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단 여러분들한테 힌트는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힌트.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좀 잘 써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힌트. 자, CPI와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월 대비냐 전년도 대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시장은 뭡니까? 5일선과 21선을 타고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I와 PPI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슈에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이에요. 그렇죠. 왜냐? 네. 실업률은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실업률은 3.4%에서 4.0%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업률. 제가 2년 전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끝판왕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실업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7% 이상 돼야 뭡니까? 리커버리가 된다. 예. 경기 리커버리가 된다. 자, 아니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왜 경직이 되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기사에서. 네네. 경기 침체. 왜 경기가 침체가 되느냐? 아니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 미국인들이 원하던 게 뭐냐면 이 CPI,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는 건데, 물가가 내려가면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 드리는 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이거 뭐예요? 경기 사이클의 모든 답이 있어요. 경기 사이클은 뭐만 아시면 된다고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구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거 계속적으로 써먹으시면 되고요. 이제 2번 구간에 절정에 들어올 순간이다. 무슨 얘기냐? 2번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금리 인상. 1번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럼 2번에서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뭡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2번 구간에서 잡혀요. 낮아지죠. 네. 인고.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 낮아져요. 왜? 1번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뭡니까? 노동시장은 하락세를 띠게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구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구간,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또 붐업시켜야겠죠. 금리 인하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또 붐업시켜야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 다리를 보셔야 돼요. 중간 게 꼭 끼어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 나온 거는 이 중간 거를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금리 인하를 얘기한 겁니다. 이 중간 다리가 뭐냐?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물론 이제 한 줄 정도 썼어요. 기사에서. 자,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요 2번 구간에 와 있다. 2번 구간에 와 있으니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날 걸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하방 경직성을 띠되 조금씩이라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 뭡니까? 실업률, 노동시장은 뭐예요? 경직될 것이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요. 이게 경기 하강 혹은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아니,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왜 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을 2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2년 넘게 지금 지속해왔어요. 2년 넘게. 사실상 지금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2년 반이죠.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지속해왔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바로 지금 잡혔나요? 안 잡혔죠. 항상 시장은 어떤 정책을 때리면 거기에 밑으로 퍼져가는 게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2년 넘게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하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로 후반대로 일단 내려온 것이고 플러스 뭐예요?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경직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이게 뭡니까? 금방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또 올라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시간차가 있다니까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노동시장이 최하 시점으로 다운되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으로 갈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지속으로 한다. 금리 인하를 지속으로 한다. 저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라고 하면 이때 금리 인하 지속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바로 펌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차가 있어요. 네. 노동시장이 계속 경직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개월 혹은 1년, 2년 있다가 노동시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요즘에 잘 아셔야 돼요. 자, 기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번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시장, 실업률은 높아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노동시장이 금방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풀릴 것이고
그때까지는 뭡니까? 그때까지는 이번 사이클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물 많이 해보셨죠? 호재 터진다고 주가 무조건 오릅니까? 아니죠. 매크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을 딛고 가면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매크로 시장이 이 기본적 분석이 터지는 이 시점에는 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경제는 항상 역사의 반복을 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가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할 수는 없어요. 나스닥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안 건드리시는 게 일단 상책이고 어떤 변곡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변곡의 순간, 우리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변곡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서 저 성견 선생이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변곡점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큰 수익 올리시는 이런 2024년 하반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스터님, 근데 저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현재 고용 시장이 계속 냉각된다는 것인데 네.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도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증시가 하락하는 거랑은 무슨 관계예요? 아, 금리 인하요? 아니요, 네.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된다고 하셨는데 요거랑 지금 또 나스닥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것도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이 바로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변곡점이 올 거예요. 어떤 아. 변곡점이 어느냐? 자,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들 시장이 막 펌핑하면서 막 오를 것 같죠. 근데 9월 달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2달 있거든요. 노동 시장에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현물이 펌핑을 할까요? 선물이 펌핑을 할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사이클로 보면 뭐예요? 자, 사이클로 보면 뭡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그러면 이게 오르겠습니까? 내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릴 가능성은 차후에 노동시장,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켜보셔야 될 거.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비농지표, 이 두 가지,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달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2024년 하반기가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금리 인상의 부작용 기간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과 관련된 시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추후에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짚어봤다면 또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나스닥 전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아까 일단은 네. 뭐 관망하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예. 차트 보면서 일단 좀 얘기할까요? 네. 자, 차트를 일단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섞여 있고 혹시 그 PDP로 볼 수 있나요? 네, PDP를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네. 자, PDP로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장대 양봉이 있죠. 그리고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좀 크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보시면 자, 양봉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음봉 하나가 다 메꿔버렸어요. 3번 음봉이. 그렇죠. 그리고 이 음봉을 3번 음봉을 뭡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4개, 4개 음봉 캔들이 양봉 캔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가격은 여기에서 논다는 거예요. 추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캔들 보셔야 될 때, 자,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10분에서 20분 일단은 기다리시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이시죠? 누구나도 이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박스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박스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매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흔들어 버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고점 매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뚫려버리면 그냥 컷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저점 매수 한다고 해서 여기서 뚫려버리면 컷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대 양봉과 음봉이 뒤섞인 것, 매매 관점 X. 자, 두 번째, 꼬리, 윗꼬리든 밑꼬리든 상관없습니다. 윗꼬리든 밑꼬리든 상관없어요. 꼬리 길면 X. X는 뭐예요? 그냥 관망이죠. 월요일은 그래서 관망 사인을 제가 많이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리스크만 줄이셔도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오늘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수익 뽑아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리스크만 줄이셔도 여러분들 계좌는 크게 마이너스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그리고 꼬리가 긴 캔들, 요거는 일단은 관망하시고 마우스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매매 스킬이 있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내일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오전 오후 무료 공개 방송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추세가 생겼을 때 진입하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장대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나왔을 때, 그리고 꼬리를 길게 달았을 때는 매수나 매도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 정말 잘 짚어주시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성견 마스터님의 노하우 또 바로바로 알아갈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바로 내일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견 마스터님이 나스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일단은 매매 복귀 하면서 자리 좀 짚어드리고요. 어떤 전략 써야 되는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장 고민이 자, 매크로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 우리가 매크로 시장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지금 경기가 가고 있고 경제가 가고 있고 뭐 나스닥이든 항생이든 어떻게 일단은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미시적으로 차트 관련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봐요. 어느 점에서 일단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추세를 봐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내일 이제 제가 항상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는 게 제가 매매를 많이는 안 보여드립니다.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6월 기준으로 약 2.7회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한 자리, 두 자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수익 내는 사람 절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내가 아는 한 자리, 내가 아는 두 자리를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답을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시간대에 하시는 거예요.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은 항상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안 하셔서 로스컷이 나고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간대에 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기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아니
기법 안 맞는 거 아니냐, 신호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매매하신 내역을 보면 어때요? 주요 시간대 매매를 안 하시고 쓸데없이 뭐 오후 2시, 오후 1시에 막 나스닥 하고요. 오후 2시에 나스닥 해버리고요. 오후 3시에 막 항생해버립니다. 이거는 주요 시간대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때예요. 횡보 박스일 때입니다. 횡보 박스일 때 괜히 매매하셔가지고 털리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기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기법을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거 있죠? 예. 10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가진 사람 못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거 100%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법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알고 있는 기법 차트에 너무 많이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자, 내일 일단은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이 차트 보게 되시는데 성견 차트입니다. 매수 매도 신호. 자, 첫 번째 성견 차트인데요. 자, 차트 로직은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 양봉의 매수 신호, 음봉의 매도 신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봉의 매수 신호, 음봉의 매도 신호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제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어요.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동영상 내일 오전 중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나요? 차트 진입 로직 한 가지,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딱 4가지 기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전부예요, 이게. 내일 화요일 날 들어와 보시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자, 실제로 나스닥 지금 차트인데 뭡니까? 주요 시간대 22시 30분 뉴욕장 개장했어요. 뉴욕장 개장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신호 나왔죠. 매도 신호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9분 있다가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23시경에 매도 신호 나왔죠? 자,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죠. 385. 여기가 지금 850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2000틱이에요, 2000틱. 2000틱. 여기에서만 들어가셔도 매도 신호 또 나왔죠? 종가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주요 시간대. 딱 이 주요 시간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스닥 오후에 하시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시 하십니다. 그때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미국 사람들 그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자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터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언제 주식하세요? 오후 9시에. 그죠? 한 30... 오전 9시. 오전 9시. 네.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 네. 그때 왜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량이 많아. 그렇죠. 거래량이 그때 터지죠. 오후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똑같아요. 선물도 해외 선물도 23시간 돌아가거든요. 해외 선물도 23시간 돌아가지만 크게 보면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뉴욕 시장. 요 3가지 시장의 주요 시간대에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 많아지고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난다고 해도 뭡니까?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 방법은요. 많이 고치셔야 돼요. 자, 신호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5일선 기법 볼까요? 5일선 기법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이건 매도 지역이니까 음봉의 매도 종가입니다. 이거 이제 그 내일 무료 방송, 내일 무료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는데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여기 보이시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매도 종가, 매도 종가, 매도 종가, 매도 종가, 매도 종가. 자,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추세 그냥 길게 빼시면 돼요. 자,
큰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야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정방향 매매. 정방향 매매를 해야 뭐예요? 혹시나 내가 눌림 컷을 당해도, 눌림 손절을 당해도 정방향 매매. 여기에서 정방향은 뭐예요? 매도 방향이죠. 왜? 데드크로스 지역이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기에서 한두 번 정도 눌림 컷 당했어요. 눌림 컷 당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거 2개 컷 당한 거 전부 다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정방향 매매까지. 제가 내일 화요일 날 오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에는 항상 원칙이 있다. 주요 시간대와 그리고 정방향 매매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5일선, 21선, 그리고 차트 로직, 그리고 수렴과 발산 기법만 잘 알아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또 무료로 온라인 강의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생 하면은 우리 선견 마스터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항생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주셨는데 또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은 저기 일봉 조금 보면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PDP 볼까요? 그냥? 예, 그냥 크게 보겠습니다. 자, 항생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 분석으로는 기본적 분석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제공을 일단은 조금 요즘에는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제공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이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 분석 우리가 매크로 시장 분석을 하면 중국은 지금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봉상으로도 어떻게 올랐다가 밑으로 다시 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보면은 조금 올랐다가 지금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자, 항생은 내일은요 여기를 깨는지 일단 보셔야 돼요.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일단은 시초가 형성되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 일봉상 요거 깨는지 일단은 보셔야 된다. 혹은 이 두 가지죠. 일목 여기 있습니다. 자, 일목에서 놀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가격이. 두 번째, 일목 하단을 빼고 내려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인데 왜 중요한 사이클이냐면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면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우리가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골든크로스로 못 올라가고 데드크로스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쌍봉하고 비슷해요. 쌍봉 매매하고 이제 비슷해 버리거든요. 쌍봉 매매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봉우리를 하나 형성하고 밑으로 조금 눌림 주고 봉우리를 일단 형성하는데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할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봉우리를 만들면 밑에 하단, 그 전저라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쌍봉매매 기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 보면 이것도 쌍봉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5일선이 21선 밑에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면 그 다음 패턴은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데드골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데드크로스예요. 골든으로 못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전저라인을 깨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전저라인을 깨고 갑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맞다 했습니다. 우리가 키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5일선과 21선 일단 키스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5일선이 다시 데드크로스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데드크로스 간다라고 하면 전저라인 여기 있죠? 전저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이 내일 아니면 모레 하루나 이틀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오늘 이제 그 종가가 형성이 될 건데
종가가 이 라인을 깨고 가느냐 아니면 올라와서 여기에서 그물대에서 가격이 노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거에 따라서 매도 전략과 매수 전략 아니면 관망 전략, 홀딩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다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부터 이제 항생 무료 공개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은 조금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골드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골드요. 네. 자, 다이렉트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요 라인이죠. 2주 전부터 이제 그어드린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 이게 차트라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 여기 네. 보시면 지지하죠. 밑꼬리로 지지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치켜 올라가는 매수의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고 라인을 일단은 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쌍봉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봉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죠? 봉우리가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 봉우리까지는 갈 겁니다. 이 봉우리까지는 가요. 2450선까지는 2450.0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아요. 2450 내지 2490 막 이렇게 100틱 차이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횡보 박스 타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눌림 주고 여기에서 또 방향을 결정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럼 골드에서 중장기적으로 골드 하시는 분들 지금 2390선이거든요. 2390선이니까 2490선 2490선까지 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를 일단은 좀 보면요. 예. 자,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복귀만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항생 말고 네, 항생 말고 예, 골드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네, 요겁니다. 자, CPI 골드를 일단 볼게요. 네, 그 지난주 CPI 관련된 일단은 물가 지표 전략이었는데 여러분들 CPI는 빔을 쏩니다.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빔 쏘죠. 빔 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익 낸 거를 여러분들 1000명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수 신호 나왔죠? 매수 신호 종가에 들어가셔서 깔끔히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표 매매 무서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표 전략 짜서 이렇게 수익을 일단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 지표 굉장히 좋습니다. 골드 CPI 지표 굉장히 좋고요. 이번 주에도 지표가 괜찮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 가이드 받아서 붙으셔도 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지난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빔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 낸 요 차트 내일 화요일부터 일단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항생과 골드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잘 살펴보시다가 타점만 정확하게 잘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살펴보시면서 중간에 또 우리 마스터님과 성겸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바로 연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성겸 마스터님이 진행해주고 계시는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를 살펴주셨는데요. 경기 사이클상 현 시점은 금리 인상 효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이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피벗 후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대 양봉과 음봉이 뒤섞이고 긴 꼬리를 단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상황이니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에 매도 종가에 진입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항생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5일선과 21선이 키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오늘 또는 내일 일봉 종가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